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품 마녀의 수호자. 인류를 습격한 적 인지를 초월한 존재 악마를 격퇴하는 것이 바로 마녀의 역할. 마녀 루스와 그녀의 호의를 맡게 된 최강의 기사 레오 그들의 다크 판타지가 시작된다. 두 번째 작품 이 세계에서 돌아온 전 용사지만 데스게임에 휘말렸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양육강식, 약한 자는 가차없이 죽음, 강한 자만이 승자가 될 터인데 아직까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세 번째 작품 최강 아재 헌터 이 세계로. 지금이야말로 느긋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어. 떨어뜨린 주먹밥을 쫓아 다른 세계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 세계에 가서도 최강의 아저씨는 전설의 마룡을 일도양단하고 내친 김에 엘프의 마을까지 구하는 대활약? 네 번째 작품 전생했던 이 병사였다. 두 개의 기억을 지닌 남자 모두에게 복수하는 사신이 된다. 다섯 번째 작품 전생했던 이 검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검이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고양이 귀 소녀가 나타나게 된다. 여섯 번째 작품 도쿄바벨. 소년이여 그 탑에서 정하고 살아남아라. 그리고 잡아라. 일곱 번째 작품 도서관의 대마술사. 한 옛날에 책은 금과 다름없을 정도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고독했던 소년이 책의 힘으로 세계를 이어나가는 장대한 모험. 여덟 번째 작품 신들에게 키워진 자 최강이 된다. 신들이 사는 산에 버려진 갓난아기 윌. 그는 3명의 신들에게 주어져 성장하게 되는데 교육 방침이 달랐던 3명의 신에게 검, 치유, 마술 3가지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최강이 된다. 아홉 번째 작품 신들에게 주어진 남자. 신들에게 가호를 듬뿍 받아 일단 숲에서 혼자 느긋하게 살기 시작한 료마. 마법과 사냥 등의 열심히인 가운데 그가 가장 열의를 가지고 몰두한 것은 타협한 슬라임의 연구? 열 번째 작품 죽음으로 돌아가 모두를 구하기 위해 최강에 도달한다. 모든 것을 잃은 에릭은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잃고 결국 목숨을 끊게 된다.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니 아기가 되어 있다. 11번째 작품 넥스트 라이프. 한 소녀와 만나다. 소녀는 코볼트 오크와 함께 숲속에 살고 있었다. 소녀와 동료들은 과연 누구일까?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주인공의 게임 속 세계의 모험이 시작된다. 12번째 작품 자칭 평범 마족의 영웅 라이프. B급 마족인데 치트 던전을 만들어버린 결과 작은 방이 좋은데 광대하고 강력한 던전을 만들어버렸다. 평범한 마족 주인공이 마왕성의 학원에서 던전을 작성한다. 13번째 작품 노후에 대비해 이 세계에서 금화 8만 개만 모읍니다. 중세 유럽 정도의 문명 수준인 이 세계로 전이해버렸다. 화폐 가치와 노후 자금을 계산하면 필요한 자금은 금화 8만 냥. 이 세계의 문명이 왜곡되지 않을 정도로 벌어간다. 14번째 작품 인피니트 덴드로그램. 2043년 7월 15일 각기 플레이어에 따라 천자만별 아니 무한한 패턴의 진화를 거듭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춘 다이브형 VR MMORPG 모험이 시작된다. 15번째 작품 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어. 최악 헌터에 의한 최강 파티 육성술. 부와 명예 그리고 힘, 영광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각지의 보물을 찾아다니는 트레저 헌터들의 황금시대. 하지만 주인공은 오로지 원만하게 은퇴하고 싶은 이야기. 16번째 작품 이 세계 귀한 용사가 현대 최강. 이 세계의 전의에 용사가 된 모리시타 다이키는 훌륭히 마왕을 쓰러뜨리고 일본으로 돌아왔다. 다이키는 이 세계에서 얻은 힘을 숨기고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으나 현대에는 남모르게 능력자가 숨어있어 학원 이능 배틀 같은 이면이 있었다. 17번째 작품 드리프터즈. 과거 종족 간의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한 이후 이 종족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노예로 전락하거나 영토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인간 중심의 역사가 세워지게 된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흑왕이라는 자가 나타나 폐기물이라는 존재들을 이끌고 차별받던 이 종족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드리프터즈는 흑왕군과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18번째 작품 카게로우 데이즈. 여름이라고 하면 흔히 있는 이야기. 그래서 여름이 싫어. 눈앞이 아찔해지는 여름날의 이야기. 19번째 작품 용사 파티에서 추방된 백도사. S랭크 모험자에게 주어진다. 백도사인 로이드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사 파티에서 추방되어 버린다. 그러나 용사 파티는 서서히 붕괴되고 자신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로이드는 모험자가 되어 자각 없이 묵상하는 이야기이다. 20번째 작품 백마도사 실험양. 마왕테치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용사 후보 크로노와 백마도사 실험양. 이 만화는 이런 애랑 여행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득 채워 넣은 단순한 망상 노트. 21번째 작품 재난 함정사의 용사사냥. 과거 신의 함정꾼으로 불렸던 게임 크리에이터 소우타는 회사를 그만둔 그날 다른 세계로 소환된다. 소우타를 소환한 것은 용사에게 목숨이 노려지는 마왕의 딸 소피아. 용사들과 맞서 싸울 처지가 된 소우타의 운명은? 22번째 작품 버려진 용사는 기가중. 친구와 같이 이 세계로 소환된 주인공. 그런데 스테이터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주인공에게는 숨겨진 스테이터스가 있었던
얻었다는 것을,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과연 어떤 모험을 하게 될 것인가. 23번째 작품 길드의 치트 접수원. 어느 날 신의 실수로 목숨을 잃은 아키노, 신의 사과로 치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전생을 제의받아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다시 태어난 모습은 엘프의 여자아이였다. 24번째 작품 사신에게 길러진 소녀는 칠흑의 검을 가슴에 품는다. 칠흑의 눈동자를 가진 소녀, 스스로를 사신이라고 말하는 존재에게서 지식과 전투 기술을 철저하게 배운 소녀. 하지만 사신은 모습을 감췄고 소녀는 단서를 찾기 위해 왕국군의 지원병이 되어 전장의 불길 속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하게 된다. 25번째 작품 디멘션 W. 2036년 차원간 전자 유도 장치 코일의 발명으로 인류는 차원축 W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는데 성공하고 획기적인 진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로부터 36년 후 2072년 인류의 에너지 체계는 완벽한 코일로 대체되어 기존 연료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코일의 발명은 어두운 면모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부종 코일. 부종 코일을 회수하던 중 한 소녀와 마주치게 되고 이야기는 시작된다. 26번째 작품 플래티넘 앤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모 집에서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주인공. 중학교 졸업식 날 그는 안타까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자신을 구하러 온 천사의 모습. 신이 되는 것은 단 한 사람, 천사의 힘으로 살아남아라. 27번째 작품 29세 독신은 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일상이 지쳐버린 주인공 독신의 29세. 신의 장난으로 인해 게임의 시스템처럼 레벨과 스킬 등을 가지고 이 세계로 전이되게 된다. 갑작스레 얻게 된 치트 능력들을 가진 채 어느 마을에 도착하여 미소녀에게 고백을 받게 되는 주인공. 29세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주인공의 먼치킨 하렘 이야기가 시작된다. 28번째 작품 29세 독신 중견 모험가의 일상. 일하러 던전에 잠입한 모험가 주인공은 소녀 리루리와 만나게 된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를 혼자 둘 수 없게 되었는데 내 동료가 되려면 울지마 이리하여 함께 시작한 두 사람. 그러나 리루이는 그냥 소녀가 아니었다. 언밸런스 콤비가 보내주는 새로운 모험 판타지. 29번째 작품 이 세계 마법은 뒤떨어졌다. 현대에 사는 마술사 주인공은 갑자기 나타난 마법진에 의해 친구와 함께 이 세계로 전이되고 만다. 그러나 용사로 불려온 것은 친구였고 자신은 그저 휘말렸을 뿐이라고? 주인공은 마왕 토벌에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현대 마술을 구사하여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압도적인 현대 마술과 미지의 이 세계 마법이 크로스오버하는 이 세계 판타지. 30번째 작품 두 번 전생한 소녀는 S랭크 모험자로서 평온하게 산다. 갓난아기 레스크는 영웅과 현자라고 하는 두 개의 전생을 가지는 전생자였다. 전생의 기억으로부터 크게 눈에 띄는 위험을 배우고 있던 레스크는 평온하게 살기로 다짐한다. 그러나 레스크는 눈치채지 못했다. 자신의 평온함이 엉망진창 화려하다는 것을. 31번째 작품 왕인 내가 노예 엘프를 신부로 삼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되지? 험난한 과거를 가진 소년 마술사 자간.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엘프 소녀 네피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네피는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가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 그런 네피의 마음을 열고 싶지만 타인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마술사의 세계에서 살아온 자간은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데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32번째 작품 살아남은 연금술사는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엔달루지아 왕국은 마의 숲에서 일어난 스탬피드로 멸망하게 된다. 소녀 연금술사 마리엘라는 가사의 마법진 힘으로 위험을 피하지만 사소한 실수로 깨어날 타이밍을 놓치고 눈을 떴을 때는 200년 후. 그곳은 연금술사의 맥이 끊겨 포션이 공급품이 된 세계. 도시에서 유일한 연금술사가 되어버린 소녀 마리엘라의 따끈따끈 슬로 라이프 판타지가 시작된다. 33번째 작품 정령환상기. 슬럼가에서 사는 고아 소년 리오. 그는 어느 날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강대한 마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귀족들의 차별과 멸시를 견뎌내고 어머니를 죽인 루시우스를 죽여라.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소년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된다. 34번째 작품 마력 재료로 최강의 대연자. 이건 마법이 아니라 물리다.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어떻게 하다보니 대연자라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공의 수명도 끝이 나게 되었고 기억을 가진 채 마젤롤링의 이름으로 500년 후 미래에 전생하게 된다. 마력 0,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주인공이 물리를 구사하여 이 세계에서 묵상하는 이야기. 35번째 작품 이 세계가 게임이라는 사실은 나만이 알고 있다. 흘러들어온 것은 버그로 가득한 게임 세계. 지금까지의 게임과는 격이 틀리다. 제작자의 악의로 가득 찬 버그에 맞서 싸우는 신개념 이세계 생존기. 36번째 작품 헬싱. 영국의 왕립국교 기사단 통칭 헬싱기관. 흡혈귀 토벌 전문가 아카드는 구울들이 득실되는 한 마을로 유유히 향하게 된다. 그곳에서 흡혈귀에게 인질로 잡힌 여경 세라스 빅토리아를 만나게 된다. 상상을 불허하는 괴물과 맞서는 아카드의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37번째 작품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
엑스게이트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통해 과금과 시간을 들여 만든 캐릭터 루파스 마팔. 게임 이벤트로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연합으로 쓰러지는 보스 역을 맡고 시나리오대로 지게 된다. 본인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서 다음날 다시 접속하려고 보니 자신이 만든 계정 캐릭터인 루파스 자체가 되어 게임 속 세상으로 무려 200년 후의 게임 속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 38번째 작품 키노의 여행. 1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키노의 여행.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 마치 잔혹동화 같은 느낌의 세계 모험. 39번째 작품 전생 왕자는 늘어지고 싶어. 대학생인 주인공은 어느 날 눈을 뜨자 이 세계의 작은 나라 황자로 환생해 있었다. 답답했던 전생의 반동으로 이제는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며 지내나 생각했지만 처음 계약한 소환수가 나라를 멸망시킬 힘을 가진 전설의 짐승이거나 자신이 먹고 싶어 만든 요리나 디저트가 온 나라의 화제가 되거나 이래서야 게으르게 살 수 있을까? 40번째 작품 이 세계 소환은 두 번째입니다. 용사로 소환되어 이 세계를 구한 주인공. 이제부터 인기 만점의 인생이 펼쳐지나 싶었지만 왕에 의해 강제로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전전긍긍하게 되는 어느 날 주인공과 반 친구들 모두 한꺼번에 세치가 고했던 이 세계로 소환당하게 된다. 41번째 작품 더 뉴 게이트. 탈출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데스게임 VR MMORPG. 최강 길드인 6000의 멤버 C는 혼자서 게임의 최종 보스인 오리진에게 도전하여 승리한다. 클리어와 동시에 데스게임화가 풀리면서 생존한 유저들은 하나둘씩 로그아웃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평원 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과 게임 세계 그대로의 모습인 현실,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사라진 스테이터스 창. 데스게임 다음은 진짜 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42번째 작품 트리니티 7. 붕괴 현상이라는 기묘한 사건에 의해 친척 히지리가 이 세계로 소멸되어 버린다. 그 붕괴 현상으로 사라진 히지리를 구하기 위해 아라타는 왕립 비브리아 학원에 입학. 하지만 거기에서 아라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미소녀 마도사 트리니티 7. 러브 코미디 앤 시리어스한 학원 이야기가 시작된다. 43번째 작품 올리센스 온라인. 악명 높은 센스만 장비한 게임 초보 윤. 가능한 거라곤 포션 생산뿐인 그가 톱 생상직으로 활약하는 플레이어 마기와 만나게 된다. 44번째 작품 나만이 없는 거리. 생계를 위해 피자 배달 알바를 하고 있는 인기 없는 만화가 주인공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특수한 능력이 있다. 스스로를 리바이벌이라고 부르는 이 능력을 이용해 유괴될 뻔 아이를 구하게 된다. 그는 18년 전 일어났던 연쇄 유괴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음을 떠올리게 된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악한 사토루는 리바이벌을 갈망하자 18년 전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게 되고 어머니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연쇄 유괴 살인 사건을 막고 미래를 바꾸기로 결심한다. 45번째 작품 이세계 현자의 전생무쌍. 현재 귀족 가문의 귀찮은 존재로 불우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소년이 불우한 죽음을 맞았다. 그 다음으로 소년이 잠에서 깬 곳은 VR MMO를 닮은 세계. 게임 지식을 활용하여 최강의 직업인 현자를 얻고 세계 최강의 존재가 되어간다. 46번째 작품 7개의 마검이 지배한다. 명문 킴벌린 마법학교에 올해도 신입생은 찾아온다. 시끌벅적하던 중 한 소녀에게 눈길을 준다. 허리에 일본도를 찬 사무라이 소녀. 마검에 둘러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47번째 작품 5000살 먹은 초식 드래곤. 억울한 사령의 낙인. 제발 저를 드세요 사령님. 그렇게 말해도 곤란해. 나딘 초식이다만 갑자기 나타난 소녀 때문에 드래곤은 당황하고 있었다. 소녀의 영혼을 대가로 마왕토브를 부탁받았지만 초식 드래곤 재물을 마을로 돌려보내기 위해 적당한 거짓말을 한 탓에 소녀가 있지도 않은 패성의 마력을 발동. 사령과 착각한 소녀의 마왕토벌 여행이 시작된다. 48번째 작품 소환된 현자가 이 세계로 간다.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MMO를 하고 있던 주인공은 돌연 그 게임 캐릭터인 채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 그런데 메인 캐릭터가 아닌 아이템을 보관하는 창고 캐릭터 회복술사였고 그것을 본 왕녀는 낙담하게 되고 새로운 소환을 실시한다. 쓸모없어진 토야는 원래 세계로 보내질 터인데 낯선 장소로 보내진다. 송환 마법은 원래 세계로 보내지는 거 아니었냐? 49번째 작품 천검의 마술사라 불린 검사.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마술 검마술의 사용자 알디스.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것은 저주받은 아이로 여겨지는 쌍둥이 소녀. 최강 용병단 개막이 시작되었다. 50번째 작품 마타네 왕과 바나디스. 브린 왕국 소귀족 소년 티끌은 어느 날 전투에서 한 명의 궁녀와 만난다. 적의 총대장인 에렌을 쏘아 맞추려고 한 티끌이었으나 그녀의 인간 같지 않은 검술 앞에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그의 활솜씨에 끌렸다는 에렌은 그에게 너는 내 포로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 용에게서 받은 무구를 휘두르며 전장을 달리는 아름다운 소녀들의 이야기. 51번째 작품부터는 애니화된 작품으로 소개해드립니다.